자, 한빛투자경제연구소의 박상희 소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희 소장입니다. 상당히 좀 힘듭니다. 예. 단기 좀 반등이 나타나도 글쎄요. 믿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내내 이제 경험적으로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는 과거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 네. 상승 추세 하에서의 중간중간 하락 조정에 좀 깊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중간중간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대개 보면 이제 그 하락 조정의 저점이 한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하락 조정의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가 고점인 2230선에서 오늘 저점까지 하면은 한 30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고점 대비해서 적어도 한 10% 정도의 하락, 지난 2월달, 3월달 하락 때도 그런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락의 기간인데요. 이 폭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정도의 하락 기간을 거치고 나면 하락은 대부분 마무리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이제 등락하면서 쌍바닥이라든지 박스권 등락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도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운 하락. 오늘 지금 현재 5월 25일 아직은 이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까지는 좀 더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고점에서 10% 하락과 약 한 달간의 하락 조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로 봤을 때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요. 또 한 가지 좀 크게 보시면 이런 강세를 보이고 나서요. 지난 2009년도에도 이제 강한 2단계 상승이 나오고 나서 1차 양적 완화가 사실상 종료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보면은 120선 전후에서 일단 조정이 끝났거든요.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3가지 조건, 기술적으로는 3가지 조건을 지금 이제 충족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기 좀 못해서 이제 내용을 적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로스컷이 나오면은 거의 바닥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기관들이 지수가 이제 2100, 2200까지 갈 때는 주요 핵심 블루칩이라든지 주도 중심 사다가 그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은 기계적인 손들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 현재 임박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중장기 상승 추세 하에서의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은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와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수익 기준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 PER이 퍼가 9.5배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거에 9.5배 이하 내지는 9배 전후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주식을 사가지고는 거의 손해보지 않는 구간이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과 함께 좀 더 주가의 약세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이제 점차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의 하락은 아래쪽으로 추가 하락이 5% 내외가 있다면 위쪽으로 올라갈 폭은 20-30%가 남아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와간다. 그렇죠? 네, 그게 한 2000선 초반 정도로 보시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또 말씀해 주신 게 어느 정도 이제 하락, 바닥은 고점 대비 10% 내외 하락, 그리고 121선 전후까지 하락,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가들의 손절매. 근데 이제 반등은 이제 뭘로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또 이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건지요? 네, 반등의 모멘텀은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당장은 반등의 모멘텀이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주가가 너무 비싸면 악재고요. 주가가 싸면은 그것이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오늘도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는 한 0.2%에서 0.5% 안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장은 아까 3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이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봤을 때 주가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 바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라는 점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또 주요 주식들이 있는데요.
일부는 지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형성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하려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결국은 싸다라는 것이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이 하나씩 또 거쳐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뭐 신한지주, 삼성전자, 녹십자 길게 본다 했고 네, 기아차도 뭐 최근에 여기 편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변한 건 없습니까 오늘은? 오늘 변한 거는요.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현대중공업이 손절가를 이탈했거든요. 예. 44만 5천 원 손절가를 이탈해서 일단 손절을 한 걸로 하고요. 지금 가격에 다시 재편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최근에 뭐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조선업체들이 좀 또 다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요. 현대중공업 여전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양호하고 절대적인 그 수익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작년 실적 기준에서는 PER이 7배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예. 금년 예상 실적 기준에서는 PER이 8배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가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낙폭이 컸고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 라인 이탈해서 손절했지만 다시금 현재 가격 43만 현재 7,000원, 6,500원인데 요 가격에 7,000원에 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 손절 가격은 41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과 3월의 그 저점이 41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게 이탈되면 일단 다시금 손절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재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만 좀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재편입할 가격이 얼마라고요? 예, 재편입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43만 7천 원입니다. 예, 그럼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41만 원. 그리고 재차 반등할 경우 51만 원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원칙으로 제시해 주셨던 손절 가격이 4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한 만 원 조금 넘게 더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좀 잡으신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돼서 신한지주, 삼성전자, 녹십자, 기아차, 현대중공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